얼마 전 영국 전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의 과제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 한 프랑스 출신의 BBC 보도국에서 한 기자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아시아의 한미개한 나라에 해외 취재가 가고 싶지 않아 후배에게 미루려 한 취재가 한 사람의 인생과 더불어 영국 전역에 보도되며 신랄한 이슈가 고조되었습니다. 그 취재 영상이 영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 열광했던 그 영상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퀼롱 마르소라고 해요. 영국에서 BBC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고 세상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늘 일본이 아시아의 빛나는 별이라고 믿었어요. 일본은 첨단 기술, 현대적인 도시, 멋진 아이디어로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한국은 그냥 지나가는 작은 나라 정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숨겨진 경이로움을 발견하라는 과제를 받게 되었어요. 평범한 아침, 편집자분께서 새로운 기사를 맡아달라고 연락해 주셨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읽고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의 숨은 경이로움 발견하기였어요. 잠깐 멈추고 생각했어요. 한국?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제 첫 생각은 왜 일본이 아니죠? 거기가 진짜 화제의 중심 아니겠어요? 였어요. 편집자분께서 한국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며 강하게 추천해 주셨어요. 머뭇거리면서 왜 한국이지 하며 미개한 나라로까지 가는 취재가 내키지 않아 새로 들어온 후배 스텔라에게 넘길까도 고민했었는데요. BBC 보도국 자체가 모든 취재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데다 벌써 모든 취재가 다 다른 기자들에게 맡겨져 어쩔 수 없이 이번 해외 취재를 맡기로 결심하고 짐을 싸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근데 정말 이 여행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공항의 현대적 모습과 깨끗하고 넓은 대합실에 바로 감탄했어요. 불빛은 밝았고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과 내부 인테리어가 마치 미래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터미널을 걸으면서 반짝이는 바닥, 큰 창문,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나 봐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착홀로 가면서 제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북적거리는 공항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차분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족들은 미소 짓고 있었고 사업가들은 능숙하게 움직였으며 저와 같은 여행객들도 주변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모습이 따뜻하게 초대하는 느낌을 주었어요.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것을 보게 될까요?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요? 저는 이 나라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일본이 최고라는 제 고정관념의 한 조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을 정당하게 평가해 보려고 마음을 열었어요. 터미널을 천천히 걸으면서 제 안에는 설렘이 차올랐어요. 시원하고 부드러운 공기,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배경음악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이번 과제는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때때로 가장 멋진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적한 구석에 앉아 노트에 제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의심, 첫인상,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호기심을 기록했어요. 저는 이제 아시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려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모험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편집자분의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마법이 있어요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라는 말씀이 공항 곳곳에서 들려오는 친절한 분위기와 맞물리며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는 공항의 출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밝고 다채로운 안내판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분의 젊은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제인 김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게 들려서 저의 관심을 끌었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제인분은 한국계 미국인 다큐멘터리 감독이시고 한국에서 자라나신 후 다시 돌아와서 고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계셨어요. 퀼롱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제인분께서 진심 어린 열정으로 인사해 주셨어요. 그 인사에 저는 와, 제인분께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인분의 미소는 전염되어 제 마음도 한층 편안해졌어요. 제인분은 편안한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계셨고 여러 모험을 함께한 것처럼 보이는 카메라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인사를 해주시니 한국이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인분께서 저를 공항 밖에 대기 중인 셔틀버스로 안내해 주셨어요. 버스는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와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희가 공항을 떠나면서 제인분은 창밖의 흥미로운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해 주셨어요. 저 건물들 좀 보세요. 단순히 높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집중해서 들으면서 건물 하나하나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애썼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셔틀버스 안에서 저는 제인분께 자신의 일과 한국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여쭤보았어요. 제인분은 간단하지만 열정적으로 저는 한국에서 자라났고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마다 우리 국민의 따뜻함과 일상 속 창의성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성과 영혼이 담긴 곳임을 깨달았어요. 셔틀버스는 결국 활기차고 작은 동네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 동네는 나무가 늘어선 거리와 현대적인 전자제품과 전통, 공예품이 함께 진열된 다채로운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인분께서 이 지역은 친절한 사람들이 모여 살며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죠. 여기서는 과거와 미래가 한눈에 보인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친근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가족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들이 작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으며 노점상에서는 맛있는 간식을 팔고 있었어요. 갓 구워진 음식 냄새가 코를 찔러 저도 모르게 현지 음식을 맛보고 싶어졌어요. 제인분께서 저를 작은 분식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한 할머니께서 뜨겁게 달궈진 떡볶이를 판매하고 계셨어요. 붉은색이 선명한 떡볶이와 매콤한 향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조금 맛을 봤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전에 먹어본 적 없는 특별한 맛이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느꼈어요. 심지어 가로등 하나하나도 밤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부드럽게 길을 밝혀주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목적을 가지고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현지인들이 서로 인사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모습을 보니 다른 번화한 도시에서 본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걸어가면서 제인분께서 이 동네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어요. 이 지역은 옛날부터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제인분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라고 하시니 저는 한국의 역사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나 유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제인분과 저는 작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아름다운 꽃들과 잔잔한 분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들이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벤치에 앉아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즐거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의심과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이제는 온전히 놀라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 기분이 들었어요. 제인분께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퀼롱 씨, 한국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힘이 있어요. 처음엔 의심이 들더라도 곧 우리 국민의 따뜻함과 문화의 아름다움이 마음을 열게 해준답니다. 그 말씀이 마치 부드러운 손길처럼 제 마음을 감싸주었어요.
저는 제인분의 긍정적인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시간이 흐르며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만난 사람들과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제 가슴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임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제게 새로운 시작과 놀라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나라에서 더 많은 이야기와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며칠 동안 한국의 활기찬 동네와 현대적인 거리를 둘러본 후 저는 이제 이 나라의 과거를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 멋진 박물관이 한국의 자랑스런 역사를 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기대와 호기심을 안고 박물관 건물에 들어섰어요. 부드러운 조명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존중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사실 이상의 마음과 투쟁, 그리고 승리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박물관 안은 넓고 한국의 옛 모습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시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옛 궁궐 사진, 고대 왕국의 지도, 수백 년간 보존된 유물들을 바라보았어요. 전시물 하나하나가 저마다 비밀스런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리 진열장 뒤에 숨은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담으려 여러 번 멈추어 서서 세심히 관찰했어요. 복도 중앙 쪽에서 저는 서영의 큐레이터분을 만났어요. 분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퀼롱 씨. 저는 서영이라고 해요. 저희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함께 알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편안해서 저는 마치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 듣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영의 큐레이터분께서는 저를 큰 전시대 앞에 안내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초상화 속 세종대왕은 지혜롭고 다정하며 결연해 보였어요. 초상화 옆에는 간단한 설명문이 붙어 있었어요. 서영의 큐레이터분께서는 왜 세종대왕이 한국의 중요한 인물인지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신 위대한 군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상상 속에서 세종대왕께서 조용한 방에서 신하들과 함께 모여 모두가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시는 모습을 그렸어요. 서영의 큐레이터분께서는 한글이 이전에는 복잡한 한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대한 시도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백성을 먼저 생각하신 위대한 지도자에 대해 깊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저는 옛 발명품과 과학적 발견, 한국 역사를 만들어 온 수많은 용감한 전투의 이야기들을 담은 전시물들을 보았어요. 한 전시물에는 옛날 기상 관측에 사용되었던 간단해 보이는 도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도구는 한때 농업과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작은 도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영의 큐레이터분께서는 저를 한국의 예술과 문화전시 구역으로도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도자기, 정교한 그림, 그리고 한글로 쓰인 고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각 작품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과거의 메시지였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갔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예술이 항상 공동체와 서로 돕는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저는 서영의 큐레이터분께서 한글 창제 이야기가 단순한 실용적 성과가 아니라 혁명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당시에는 너무 어려워서 소수의 사람들만 읽고 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이를 바꾸셔서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한국 역사가 단순히 전쟁이나 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길고도 따뜻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세종대왕 시대의 삶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아이디어가 넘치는 시장, 학자들이 모여 앉아 공부하던 고요한 서재를 상상하며 박물관이 단순히 오래된 유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시회를 다니면서 저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워나갔어요.
박물관은 한국이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저는 세종대왕과 그의 업적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고 깊은 영감을 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가 단순히 날짜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과 꿈,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멋진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물관을 떠나며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집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배운 후 저는 과거가 어떻게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지 더 알고 싶어서 세종문화혁신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건물은 역사를 현대기술과 멋지게 어우러지게 한 아주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입구에 다가가 보니 큰 유리창과 깔끔한 선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 건물은 오래된 박물관과는 달리 밝고 단순하며 에너지가 넘쳤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엇을 배우게 될지 기대도 되고 약간 긴장도 되었어요. 연구소 안에서 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신 이준 박사님을 만났어요. 박사님은 깔끔한 셔츠를 입고 계셨고, 안녕하세요, 퀼롱 씨. 세종문화혁신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이준 박사예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기술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박사님의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에 저는 금세 편안함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과 미래에 대한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어요. 이준 박사님께서는 저를 큰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방은 여러 개의 스크린, 모형, 그리고 인터랙티브 전시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 안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했고 젊은 연구원들과 방문객들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전시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여기서는 우리의 옛 전통을 현대기술과 결합시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과거가 미래의 힘이 된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집중해서 들으면서 옛 아이디어가 현대 발명에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디지털 타임라인을 보게 되었어요. 박사님께서 타임라인 중 한 부분을 가리키시며 여기 보세요. 세종대왕에 관한 부분이에요. 세종대왕께서는 지혜로운 군주이셨을 뿐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셨어요. 한글 창제는 그분의 혁신적인 마음이 반영된 결과였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화면 속 이미지가 옛 그림에서 다채로운 현대 디자인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과거와 현재가 다리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준 박사님과 함께 여러 인터랙티브 전시물을 둘러보았어요. 한 곳에서는 방문객들이 디지털 보드에 한글을 직접 써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저는 스타일러스를 집어들고 간단한 글자들의 획을 따라 써보았어요. 놀랍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화면에는 분명한 지침이 나타났고 한 획 한 획 쓸 때마다 저는 마치 역사의 한 조각을 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사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한글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 이준 박사님께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작은 컴퓨터와 로봇을 사용해 작업하는 방으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우리는 옛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글의 디자인을 연구하여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바쁘게 일하는 젊은 얼굴들을 보며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이준 박사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또 다른 전문가인 김재현 교수님을 만나러 서울대학교로 갔어요. 큰 창문으로 빛이 가득 들어오는 현대적인 실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안경을 쓰고 계시며 친절한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퀼롱 씨. 저는 김재현 교수예요. 한글과 현대 컴퓨터 언어 처리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햇살이 가득한 조용한 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글은 단순히 쓰는 문자 이상이에요.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시스템이죠. 그래서 컴퓨터도 우리 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이 덕분에 인공지능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라고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교수님이 노트북으로 보여주시는 그래프와 차트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오래된 아이디어가 현대기술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교수님께서는 또한 한글이 교육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하셨죠.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대화 도중, 저는 교수님께 여러 질문을 드렸어요. 옛것과 새것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그리고 이 조화가 교수님께 어떤 자부심을 주는지 여쭤보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우리 문화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발전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두 분 모두 자신들의 연구와 일을 공유하는 데에 큰 열정을 보이셨어요. 사진, 모형, 그리고 직접 시연까지 하며 그들의 아이디어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이준 박사님께서 한글로 명령을 내리면 반응하는 작은 로봇을 보여주셨는데 그 로봇이 움직이며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역사의 지혜와 현대과학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영감과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은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나라였어요. 이준 박사님과 김재현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들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앞으로도 마음을 열고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 만난 전문가들의 열정과 지혜 덕분에 저는 한국의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의 매력과 지혜를 더 많이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박물관과 전문가들을 만나며 한국의 역사와 기술을 배운 후, 저는 작은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상점, 카페, 그리고 동네 시장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건물들은 다채롭고 각 가게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이 돋보였어요. 저는 갓 구워진 빵과 쿠키 냄새가 풍기는 작은 빵집 앞을 지나쳤어요. 그 달콤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동네의 따뜻함은 마치 포근한 품처럼 느껴졌고,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어요. 저는 이 동네의 작은 세부 사항들에서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벽에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오래된 벤치에 모여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오랜 친구처럼 보였어요. 이 동네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또한 저는 우연히 젊은 사람들 그룹도 만났어요. 그들은 주민센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과 전통 간식을 준비하며 소규모 행사를 조직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인 대연 씨는 우리 문화는 서로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라고 밝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저는 감동했고, 전통과 현대를 함께 즐기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적한 작은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원은 소박하지만 생동감 넘쳤어요. 한국의 진짜 마음은 단순히 역사나 현대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의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거라 믿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마음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처음 가졌던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호텔에 도착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가 한국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매력을 깊이 경험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은 따뜻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고, 저는 이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졌어요. 며칠이 흐르고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곧 끝나간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동안 얻은 교훈과 추억은 영원히 제 마음에 남을 거라 믿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이 섞인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때
저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의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인 김 감독님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물관에서 세종대왕과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연구소에서 이준 박사님과 김재현 교수님의 열정 넘치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리고 뜻밖의 젊은 그룹을 만나며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체험하면서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사랑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가 본 모든 모습들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진 소중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한국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 나라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정신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사랑과 정성이 깃든 아름다운 나라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가졌던 의심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진심 어린 존경과 감동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했고 앞으로도 이 기억들이 저를 이끌어줄 것임을 느꼈어요.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은 제게 영원한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새겨진 이 소중한 기억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보도하기로 했죠. 동시에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교훈과 감동을 가슴에 담고 다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이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이 영상은 이 취재를 통해 한국 현실을 전해드린 거예요. 들으셨나요? 퀼롱 기자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중에서도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뒤처진 나라라는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오래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선구자적 정신이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문자와 더불어 한국의 경이로운 문화와 그 계승 정신이 현대 한국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그 정신은 사람들 간의 소통과 이해를 중요시하며 기술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퀼롱이 전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간편한 클릭만으로 지원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진심을 다해 전하는 감동TV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